아, 불사조를 피닉스라고 하죠. 근데 진짜 불사조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따라갔던 것 중에 하나의 이 표현하는 말이 있었죠. 운이 좋다.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간다는 거야. 근데 이재명 대표는 운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운명을 해치는 어떤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현재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과거에 캘 게 없는 거죠. 사실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과 싸우는 비기득권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에요. 지금 막 똥을 묻혀놔가지고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해놨지만 세상에 이런 흑수저가 없고 세상에 모든 걸 바꾸고 싶어. 그 이재명이 주류로 올라오는 거를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들이.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검찰에도 다 똑같이 있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일단 맞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최근 그러니까 그 영장 기각건으로 이제 촉발돼서 보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영웅에게 필요한 모든 서사가 완결됐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웅 서사에서 당연히 그러니까는 뭐 능력이 좋은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에 또 그러니까는 엄청 여러 가지 종류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자들한테 핍박을 받든지 내부에서 배신을 당하든지 아니면 홀로 버림을 당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통과를 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돼버렸다면 끝났을 고난이 한 단계가 더 생겼는데 어마어마한 고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검찰이 나팔 막 분 거에 비해서는 사실 허망한 결론이에요. 이 분위기라면 100%또 대법원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드라마라면 여기에 그 주인공인 이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그 시대의 저 과제를 볼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쓰러졌다. 그렇지 않은 정치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진짜 국민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검찰의 그 무도함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게 누가 써도 이렇게 쓰기 참 어려운 요소를 다 갖추게 이런 됐다라는 생각이 등장인물이 들죠. 사실 현실성이 없죠. 네. 배우자가 내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아니 오빠 홍준표 오빠는 1억도 갖다 주는데 오빠는 뭐야 1억 3억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들을 정도인데 정말 그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맞아요. 오빠 428억 약속받을 때면 어디다 묻어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나름대로 그런 돈을 손에 안 묻히는 것이 평생의 철칙이었던 것 같아요. 증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아, 진짜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이라고 만약에 진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행정가는. 그 원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위상 자체가 저는 네. 김대중의 수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 세계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만큼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정치적 존경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그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된다면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던 그 정도의 존경을 전 세계 정치인이 볼 거라고 봅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대통령 되고 퇴임하고 나면 그 정도 될 가능성이 예, 높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될 산이 대통령 됐다 그래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직에서 윤석열처럼 말고 그렇죠. 국민들이 막 열렬한 환호해가지고 계획해내서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는 정말 대한민국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라고 해야 김대중 대통령 반열에 오르는 거고. 예. 근데 그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재명 대표 그 말 있죠.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하루도 안 빠지고 수사받았다는 얘기가 이번에 나왔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대법원이 이제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진 쪽 화면 보시면 그 당시에 날짜가 2020년 7월 16일입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많이 있었지만 대선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대법원 판결에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제가 전화를 똑똑히 기억하는 게
저 이동영하고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현장 이제 네.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우리 기각 나오는 그 상황의 그 마음하고 똑같은 심정이었거든요. 야, 이걸 또 이 짓을 또 했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재명이라는 소중한 인자를 우리가 진짜 계속해서 맞아요. 살려내고 대통령 후보 반열에까지 오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가 저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주자로 우뚝 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역사는 그런 거야. 비슷한 시기 어떻게 이낙연은 이명박 박근혜 사면하자 하면서 지지층의 지지율이 뚝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사면발이라고 욕 진짜 엄청 많이 먹었죠. 근데 누가 시킨 것도 네, 아닌데 네. 네, 감사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 지점에 진짜 대선 주자가 되는 거고 그 전 대선에 뛰어든 거는 약간 페이스메이커 느낌이 강했죠. 문재인 이제 대세론에다가 거기에 뭐 안희정,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대선의 역동성으로 해서 뛰어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연습이었고. 근데 이제 경기도지사 하는 과정에 하루도 안 빠지게 수사를 받으면서 무죄를 받으면서 대선 주자 1등 대선 주자로 우뚝 올라섰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는 대선에 이번에는 안 나갈 생각. 그러니까 당연히 이낙연이 된다는 분위기가 예, 있었고 네. 그래 차라리 그냥 경기도지사를 한번 잘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출마한 게 결국 최근에 고초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서사가 넌 너무 많아 지금. 그 서사가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경선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 승리자가 됐을 때 막 이렇게 팍 터지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의 표정,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승리의 기쁨 이게 표정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고 표정이 왜 저러지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 어두웠었거든요. 그때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힘든 길이 될 거라는 거를. 그리고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이거를 그래도 뽑아주신 국민들을 위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직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표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또 시작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376의 압수수색, 727일 수사, 수사 기록 20만 장, 구속영장 150장, 의견서 1,500장, PPT 500장. 이 기네스북에 오를 진짜, 정도 네. 사안 아니에요? 부끄럽습니다. 정말 네, 부끄러운 진짜 거죠. 너무 네. 심각합니다. 이게 구속영장 대한민국 150, 현주소라는 게. 네, 진짜 창피한 일이죠.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끝내지 않겠다라는 얘기 네,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 못했다는 것, 진술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털었잖아요. 사실은 대법원 무죄에 나온 사항들이 다시 재수사된 거거든요. 대장동이라든지 검사 사칭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무죄 받은 것에 또 재판인데 사실은 원래 같은 사건으로 또 같이 걸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죠. 그게 일사부재의 원칙 아닙니까? 다른 원칙, 다른 걸로 또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한번 털어보는 이런 이-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대선은 이재명 검증 과정이 많이 생략될 거예요. 뭐 할 게 없어. 검증을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억울한 게 그런 거죠. 지금 국민 중에 한 30-40% 정도는 그 악마화되어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예. 그 철떡같이 믿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을 누가 보상해 줄 거냐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어. 남의 쑥덕거림이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뭐 어마어마한 득표율로 대통령 된 게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빨갱이라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IMF를 훌륭하게 극복한 사람, 한국을 지금 디지털로 만든 사람, 뭐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현직 때도 지지율 낮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이러는 거니까 윤석열의 정치검사들이 총력전을 펼쳤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어저께 송영길 대표 아침 일찍 들이닥치는 검사들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지금 송영길 대표 빡친 게 뭐냐면 몇 달 전에 했어. 필요한 거 다 가져갔어. 가져갈 게 없는 집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더 마음 아픈 건 재산이 없어갖고 서울시장 할 때 이사 온 집이 연립이야. 예. 줘봐. 일반 고급 아파트도 아니야. 정치 왜 했는지 모를 때 진짜 부인 입장에서 화딱지 날 일이지 그게. 그렇죠. 그 전체 그림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들이 저 상대라고 생각하는 저들은 딱 그림판에 그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국군의 날 행사 그날 해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과 대비되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친김에 그냥 쇳불도 당긴다는 네, 모습으로 송영길 대표 자택 압수수색 네. 이것까지 이 세 그림을 다 판을 크게 그려놓은 것이 아니었나. 정말 잔인하고 진짜 무도한 집단들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좀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좀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게 그 여러 그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었잖아요.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그림을 못 그려 놓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 자택 압수수색한 다음 뭘 할 텐데. 그래서 그게 없는 거죠. 송영길 대표에게 오히려 더 면죄부를 주는 예. 그런 효과가 돼버렸고요. 그 플랜 B가 그거였잖아. 아까 종이에 써놓은 무권 맞아요. 맞아요. 구속. 그러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아유. 지금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이번에 사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저 방송사들의 유튜브 썸네일을 관심 있게 봤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의식대 갖고 MBC 같은 경우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렇게 좀 평범하게 그렇거든요. KBS 같은 경우는 메인 뉴스에서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 인멸은 염려가 적다. 이게 그나마 좀 공정하게 썸네일을 달아준 거고 헤드라인을 달아준 거고 SBS가 가장 정확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속할 정도 아니야. 맞죠. 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게 지금 추석 이벤트나 정치적 이슈가 별로 없어요. 이 6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그러면 저게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 더.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캠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선 때. 그때 내 기억이 한 3, 40명 됐거든요. 이재명 개혁 성향이 있으니까 나는 이재명 지지를 하는 현역원이 한 3, 40명 있었다고. 그리고 이낙연 캠프는 그보다 더 많았고 정세균 캠프도 이낙연 캠프만큼 많았고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으로는 소수였어요. 그런데 어떤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과 같이 붙었던 당대표 만들자 해가지고 70% 되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친 이재명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거든요. 당대표 되고 날 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이 나설 수가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이 그냥 뽑아 올린 거예요. 77.70%가 득표를 주면서. 그러니까 현재 내부적으로는 지지 기반이 좀 낮았던 거죠. 근데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지지 기반을 다져가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3일 만에 90만 명 탄원서 모으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역사적 사건이에요, 저거.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죠. 이런 게 있잖아. 별 관심 없던 사람도 야 이재명 저렇게 구속시키는 게 말이 되냐는 사람들이 적극 지지자로 변하는 거예요. 댓글에서도 그런 글들이 많았어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 아닌데 이거는 너무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탄원서에 서명하고 내 가족들한테도 다 하라고 했다. 그것에 더 적극적인 행위가 입당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 그 3일 정도 동안 3만 명 이상이 네. 입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 탄원에 동참했다. 저거는 뭐냐면 그들의 비겁함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재명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에 의해서 강제로 이재명 앞에 무릎 꿇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들 상당수는 양심판 거 이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이재명을 끝까지 비토하고 있는 6명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알려줘서. 그러니까 저기에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기각된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그거 비루합니다. 아이씨, 실컷 야 잡아가라고 묶어놓고 그러니까. 전달해주고 나서 네. 풀려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거 마차님이 모습 기똥찬 만들어줬다. 비유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저게 내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여줘서 부활할 수 그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저 161명 탄원 안에는 가결했던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저 탄원에도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그 정도는 정말 색출해 내고 싶습니다. 네. 뭐 이미 다 알잖아요. 뭐 색출까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결국에는 투명하게 민심 보이는데. 때문에 무릎을 꿇어서 나는 가결을 눌렀지만 마치 부결을 누른 것처럼
각 지역에 문자 뿌리고 SNS 활동하는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5명 이상 있어요. 부결 누른 거 알고 있는데 가결 누른 거 알고 있는데 부결 눌렀다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말 있잖아. 대한민국 사회에 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숫자만큼 더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넘는다고. 기독교 5천만 명, 불교 4천만 명. 그거랑 또 비슷한 거지. 결국에는 그 리더십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이낙연이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온 적이 있었잖아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이재명 리더십이 무릎 꿇은 거예요. 너는 왜 안 와? 내키지는 않지만 오는 게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중심으로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급속하게 친 이재명 당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 목소리가 안 나와. 왜? 많은 사람들이 막 비판해버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이기는 기회라는 말이 여기서 오는 거고 다음에 결국은 이런 측면도 있죠. 지금 가장 애매한 타임이에요. 다시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과 싸울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해당 행위자 한 줌은 징계를 할 것이냐. 여기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갈림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더 강력하게 단합하기 위해서라도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의 첩자를 안고 어떤 큰 일을 도모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님께서 이렇게 당이 분열될 때는 화합과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죠.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혼자 보기로 쓴 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 내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나 보더라고요. 여러 부류에서 이제 통합해야 되니까 이제 뭐 갈라치기 하는 얘기, 색출하자는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갑자기 이 통합이란 단어가 온 세상에 나뒹굴고 있다. 특히나 우리가 유명한 필진 막 이런 분들도 그리고 막 이 스피커 중에도 민주당의 여태까지 빅 스피커들이라고 해서 당내 분란을 하는 얘기들을 할 때는 가만히 있던 분들이 갑자기 통합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지만 그래 우리가 한동훈 탄핵을 시켜야 되고 당면한 과제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 숫자가 필요하죠. 그러니 통합, 단합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본인 스스로 떳떳하게 소신 있게 밝힌 그 가결파들 네. 중에 몇 명은 최소한 징계를 하든 당에서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기회주의자들은 그 161명의 기회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최소 몇십 명으로 추정되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외면해도 돼요. 내가 말했잖아요. 광풍이 불 땐 불어야 된다고. 광풍이 불어야 될 시점에 자꾸 뭔가 진정해봐 우리 지금 화합할 때야 이 주장 하지 말라고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온 건데 5명이면은 그러니까 150석만 넘어도 한동훈 탄핵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 우군들이 또 한 10여 석이 있어요. 이번 검사 탄핵에 찬성했던 180명 가까운 숫자가 있다고. 이 과정에서 일벌백계는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이 출당 이런 거 말고 당원권 정지 1년만 때리시면 돼요. 그렇죠. 1년이면 충분하죠. 1년까지만 6개월만 하면 됩니다. 6개월 살짝 위험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쪽은 네. 수석 최고위원도 그냥 아니 6개월만 당원권 해도 정지하는데 어차피 우리 당은 공천 뭐냐? 못하죠. 6개월만 해도.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직접 이제 징계를 의지가 강하다고 했는데 석방이 되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 그게 문제야. 갑자기 마음이 약간 좀 약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가결 당일에는 분노가 막 엄청 쌓여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 아무도 못 하다가 지금 며칠 지나고 기각까지 되고 나니까 슬금슬금 아니다 껴안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껴안는 순간 당은 다시 분열됩니다. 참을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인천 터미널에 가서 그 안내 부스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제 그 브로셔를 주면서 안녕하세요 민주당입니다 인사드렸더니 이분이 정말 이렇게 새초롬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하시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민주당 진짜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가결파 징계하지 않으면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네. 제가 예. 제가 진정하시고요. 저도 그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정말 그렇죠. 적극 맞아요. 지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아까도 그 한동훈 탄핵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명분대로 하면 돼요.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명분과 기세 싸움에서 완벽하게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그 명분과 기세 싸움을 이용하지 못하면 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중간에 이상한 사건을 같은 애들이 야, 그거 징계하고 나면은 그거 예를 들어서 한동훈 탄핵은 어떻게 하고 뭐 이야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는 징계에서 빠졌네 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야. 밀정들이 있잖아요. 밀정들이 나중에 대세가 바뀌었네 하면 더 충성하는 거야. 굳이 왜 민주당 의석 많은 거를 이런 식으로 또 이용해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깝죽된 애들이 있잖아요. 다 소개하기 싫을 정도야. 이제 언론 나가가지고 무슨 뭐 이재명 사퇴해야 된다는 놈 아직도 있지. 그러면서 뭐 우리가 이재명 구해준 거다라는 개소리 하고 있지 지금. 그런 놈들만 한 10원 케이스로 한 5명만 잘라. 그리고 6명이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5명. 사실 10명도 모자라거든요. 모자라지. 예, 죄송합니다. 주로 이제 언론들이 민주당 때리려고 사용하는 일종의 뭐 그런 무기들 한 5-6명만 징계했으면 전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당원 청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 막 압력을 넣는 쪽이 있고 또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쪽이 있는데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결국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민주당 역사에 중요 지점마다 쳐내지 않고 성공한 지도자 한 명도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의당 나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중요한 지점에는 이렇게 진짜 투사할 만한 사람들만 모아서 싸워야지 더 의미가 있지. 맨날 싸우려고 모여 있으면 뒤에서 꼭 그 우리 팀 바지가랭이 잡아당기면서 못 나가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윤석열하고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탄핵만 볼 건 아니고 이제 문제는 지금 진교훈 후보 나가 있는 강서구청장 후보 때 민주당이 한 몸으로 싸우지 않고 지금 징계를 지금 하면 논란이 휩싸일 것이다. 난 그건 찬성합니다. 네. 그러면은 10월 11일 날 이후에 징계가 어떻게든지 몇 사람 이루어져야 돼요. 10월 12일에 해. 아니, 대표님 회복하고 돌아오시는 날짜랑 비슷하게 맞물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한결같아. 민생, 국민. 진정한 정치로 돌아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AI예요. 모든 말마다 저 말을 하고 있어요. 늘 먹고 근데- 사는 근데- 문제에 근데 천착하시니까. 저분은 저게 진심이야. 그럼 그게 성남시장 할 때부터 아니 그 전에 시민단체 활동할 때부터의 본인의 이쪽의 철학 같은 거예요. 사람 먹고 살리는 거에 대한 문제. 그게 이재명을 나중에 대통령이 끝나고 났을 때 이재명이 김대중 반열에서는 대표적인 모습일 거예요. 민생, 실사구시 이런 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비교했던 거랑 비슷한 거. 요게 민주당의 현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돼서 돌아왔을 때 같은 그 느낌으로 급속하게 민주당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낙연계 상당수 일부는 아직도 이재명이라고 그냥 당대표 이름 안 붙이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이재명이가 이번에 사무총장 누구 임명했대 이런 식으로. 두고 봅시다. 에? 누군지 압니다. 자, 오늘 병석에서도 지금 당무 보고를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재명 대표 뽑힐 때 77.77%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지지율이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지지율로만 따지면 사실상 만장일치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80% 반올림 하면 100%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여론조사의 70%가 만장일치인 것처럼 저거 그냥 만장일치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대선 주자 적합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보층 응답자만 보세요. 67% 나왔고요. 그 밑에 이낙연 11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근데 이재명 그냥 압도적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77.7이지만 진보 정당까지 포함해서 범진보. 아까 저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73.6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속이 되더라도 저 위치가 날아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어차피 정치보복이 있어서. 근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버리면 저 위치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죠. 그럼 저 이재명을 대체할 만한 주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무조건 정권 못 찾아온다 이 얘기죠.
또 뺏긴다 이야기죠. 근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하나만 제거하면 향후 10년, 20년 정도는 보수당이 계속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자, 그래서 민주진보 진영 내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상은 오히려 더 공고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돌아온 영웅, 이를테면 검찰과의 대전에서 대첩을 이룬 겁니다. 대첩을. 그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그 짓을 했지만 이재명 나온 게 없으니 석방이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딱 그거 아니에요. 적의 장수 베고 목 치고 돌아오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예.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부상을 당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인 겁니다. 그게. 그렇죠. 옛날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찻잔이 식었다. 원래 관우는 찻잔이 식기 전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가지고 찻잔이 식은 상태에서 돌아왔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면 이게 판사들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대장동도 있고 그 전에 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성남 FC 무슨 제3자 뇌물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판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정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이재명 뭘 받았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못했잖아요.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걸로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가 전망은 이렇게 봐요. 어쨌건 윤석열 임기 내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이 건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하긴 1심만 해도 2년 정도 걸릴 아.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중간에 무너져 버리면 무조건 무죄고요. 네. 악의적으로 정말 이렇게 뭐 스폰서 있는 판사한테 걸리면은 근데 전에 말했죠. 스폰서 있는 판사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다고 지금 말고 있었다고. 야 세장 콜. 세장 콜. 그 사람 유죄 때리는데 세장 30억 뭐 그런 식으로 있었다고. 그 과정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놨죠 지금. 정식 재판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인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재명 증거가 없나 보네. 판사는 자기 사건이 아니면 뭐 모르잖아요. 근데 저 판사가 그렇게 판결했다고 하니 증거가 없나 보네. 그게 선입견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정말 대장동 등 포함해가지고 그 많은 언론 플레이는 싹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한 방에. 자, 어쨌든 이재명 불사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뭐 나는 영구 집권했으면 좋겠어. 지난 새벽에 그때 이제 아버지 한숨 소리에 잠 깨서 기각인 줄 알았다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명절 긴 연휴 동안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버지한테 계속 붕짜자 옆에서 불러드리고 그냥 이쁜 짓 많이 하시면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명절 첫날 나와주신 세 분 다 감사드리고 고맙고 또 오늘 정말 뭐 여러분들 제가 하대 좀 할게요.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방송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할 일이 없을 때 보는 방송이잖아요. 전 지지면서 보신 분들 많으실 그러니까 거예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 내가 말했잖아. 새날 시청자분들은 전 지지지 말라고. 나물도 하지 마. 대충 있는 반찬에 먹지 뭔 준비를. 거의 다 했다고. 그런 거였어요. 지금. 저는 가사노동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가사노동 하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그래. 자, 감사하고요. 여러분 고맙고 새날은 이제 오랜만에 4일이라는 긴 시간을 쉬게 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올게요. 그런데 내일 또 오셔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다. 새날 왜 방송 안 해? 우리 좀 쉴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세요.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이 과정들 속에 너무 힘들어서 새날도 이제 4일 휴식에 들어가고요. 팟캐스트는 매일 업로드 돼요. 자, 유튜브 업로드도 계속합니다. 네, 업로드를 계속합니다. 예. 자, 마리님, 최은경님, 오렌지나무님 감사하고 새날을 물러갔다가 생방송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발 뻗고 주무시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투쟁에는 민주주의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막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쉬지 마. 투쟁은 신나게 자, 붕짜자 붕짜. 푹 찾아보고.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